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인천 청라 국제 신도시에 위치한 단독주택 경매 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건의 특징은 두 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물건이고요. 한 개 동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나머지 한 개 동은 임대 목적으로 활용해도 괜찮아 보이는 물건입니다. 지금부터 현장 영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인천 서구 청라에 있는 전원주택 경매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인근에는 이렇게 고급 전원주택으로 조성된 마을이고요.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멋진 주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제가 주택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주변에는 전부 다 전원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이 건물인데요. 주택 앞으로 다가가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측면의 모습인데요. 오늘 보는 주택은 두 개의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는 전세나 월세를 줘도 되고요. 아니면 두 가구가 같이 살아도 될 만한 규모의 주택입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이고요. 주택 왼쪽부터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도시가스 배관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외관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의 구조는 ALC 블록 구조입니다. 2019년도식 건물입니다. 네, 주택은 이런 모습입니다. 1층과 2층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택의 전면은 이런 모습인데요. 왼쪽과 오른쪽 각각 두 동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왼쪽에도 한 동, 오른쪽에도 한 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건물 가운데는 구분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왼쪽 방향의 집인데요. 여기가 현관 출입문이고요. 출입문에서 이렇게 보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전반적인 모습이고요. 이쪽은 거실 창 같아요. 지금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모습이고요. 건물 뒤편의 모습입니다. 건물 뒷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매 정보지로 봤을 때보다 현장을 와보니까 확실히 건물 컨디션이라든지 주변 입지 환경이 좋은데요.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고요. 네, 오른쪽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현관문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에 현관문이 있고요. 건물 외벽은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건물 측면의 모습인데요. 두 개 동 중에 오른쪽에 있는 동의 모습입니다. 이 건물을 보면서 부모와 자녀가 두 가구가 모여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서 전혀 생활에 침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이쪽으로 조금만 나가면요. 이렇게 정면에 초중학교가 있습니다. 왼쪽이 초등학교이고요. 오른쪽이 중학교입니다. 이렇게 초등학교도 있고요. 학교랑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여기는 중학교이고요.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은 바로 저 건물입니다. 건물 뒷문으로 나오면 바로 초중학교와 연결은 됩니다. 네, 전반적인 모습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변은 이런 모습이고요.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은 건물 전면 기준으로 오른쪽에 한 동 그리고 왼쪽에 한 동 이렇게 두 세대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컨디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2019년도의 건물입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은 이 주택입니다. 오늘 보는 주택의 내부 구조입니다. 1동과 2동의 위치는 이렇게 되고요. 1동은 1층 면적은 23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동은 1층 면적이 14평 정도 되고요. 1동은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방이 하나가 위치해 있고요. 방에는 드레스룸과 욕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공용 욕실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2동 같은 경우에는 1층 면적이 14평인데요. 거실과 주방,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의 도면입니다. 1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이 3개가 위치해 있고요. 2층에도 욕실이 하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1층과 2층이 연결되는 내부 계단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1동 같은 경우에는 2층의 면적은 28평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2동 같은 경우에는 2층도 14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2동은 2층에 방이 3개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2층에 욕실은 2개가 이렇게 배치된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물건의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밑으로는 인천 경연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에서 학교까지는 도보로 3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는데요. 편히 시설 이용하는 데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주변으로 보면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로 이루어진 마을입니다. 위쪽으로는 이렇게 멋진 골프장이 위치해 있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청라국제도시역이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역에서는 서울역까지 45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인천공항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역입니다. 그리고 청라에는 스타필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검토하는 주택의 경매 물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988번입니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55-18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물건의 종별은 주택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108평 정도 되고요. 건물의 면적은 80평 정도 되는 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6억 정도로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현재는 반값까지 떨어진 금액으로 8억 선에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8억이고요. 매각기일은 2024년 9월 3일입니다. 매각 물건의 현황을 보면 건물은 1동, 2동 이렇게 두 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도 없고 위반사항도 없는 깔끔한 건물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1동, 2동 두 분 다 대항력 없어 낙찰자는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도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요. 근저당이 1,3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으로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면 김씨에서 2023년 4월 5일에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를 보면 같은 날짜로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 채권 최고액 1,300만 원을 설정해 놓았는데요. 제가 이 경매 물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신탁 대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대출은 위탁자인 채무자 그리고 우선 수익자인 은행,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탁 대출은 일반적인 대출보다 대출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우선 수익자에서 대출을 해주고 신탁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신탁대출의 추세는 신탁대출 시점에 우선 수익자인 은행에서 근저당을 같이 설정해 놓고 있는데요. 우선 수익자인 은행에서 위탁자인 채무자가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신탁 공매보다 경매로 진행하는 것이 노출도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도 우선 수익자인 은행에서 임의 경매로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고 현재 최저금액 기준을 보면 너무 많이 떨어진 금액이라 은행에서는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공매로 진행이 되더라도 경매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할까요? 저는 아무래도 경매가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상으로 보면 금액은 1,30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신탁 원부를 발급해보면 훨씬 더 높은 금액의 대출이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 회차에 낙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 먼저 배당을 받은 후에 권리신고한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당이 끝나고 남은 금액은 현재 소유자인 신탁회사에서 배당을 받아 우선 수익자인 은행으로 배당금을 정리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취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서두가 길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본 경매 사건은 취하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변수 하나가 있는데요. 채권자인 은행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하기 위해서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은 취하 또는 변경을 신경 쓰지 않고 입찰을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인근에 나와 있는 주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 인근에 9억 3천만 원에 매물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58평이고요. 연면적은 42평입니다. 저희가 오늘 검토하는 주택의
딱 반 정도 되는 사이즈의 물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을 조금 더 보면요. 25억에 호가로 나와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이 물건도 토지의 면적은 100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23억에도 매물이 나와 있고요. 여기도 23억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판단하기로는요. 대지 면적이 100평 정도 되는 주택은 보통 20억 안팎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은 ALC 블록 구조인데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부분도 감안해서 입찰가를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인근 부동산 방문해서요. 꼭 시세 파악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건물은 1동과 2동, 2개 동으로 나누어져서 가족과 함께 살기에 괜찮은 구조이고 한 동은 직접 거주하고 한 동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초중 학교와 인접해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ALC 블록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자의 채권이 너무 작아서 취하될 염려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입찰에 들어가도 괜찮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은요. 오른쪽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물건 분석 및 대리 입찰 그리고 임차인 인도 협의까지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